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던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하루가 지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2월 말에 열릴 2차 정상회담의 장소도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북미 협상팀은 스웨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흰색 서류를 건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입니다. 댄 스카비노 미국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해 6월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모두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친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다가 김 부위원장이 미국을 떠난 직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을 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that has not been reported, unfortunately.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We've agreed to meet sometime, probably the end of February.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북미 두 정상이 친서를 통해 큰 틀의 교감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통큰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부터 외부 노출을 피했습니다. 떠나는 날에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연막작전까지 벌였습니다. 잠시 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할 김 부위원장 일행은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덜레스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반에 노출된 건 1분 남짓입니다.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 VIP 수속 통로를 통해 곧장 출국장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설 때는 연막 작전도 벌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줄곧 드나들던 숙소 연문 앞 경호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지만 정작 김 부위원장은 1시간 뒤 로비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온 겁니다.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나 회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회담 때 실시간으로 회담 분위기를 전하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은 실무 협의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제 시선은 스웨덴을 향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시작했는데 스톡홀름 도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휴양시설에서 단판을 짓게 됩니다. 스웨덴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하다 19일 비건 특별대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부장님 비건 대표 만나러 가십니까? 부장님 오늘 회담하시는 거예요? 회담장은 눈이 얼어붙은 산길을 달려야 하는 외딴 산골에 있습니다. 어제 스웨덴 정부 주최로 환영 만찬이 진행됐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참석 중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시설엔 숙식이 가능해 남북미 대표단이 합숙을 하며 집중 협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 등의 영사 업무를 대리하는 스웨덴은 북미 대화 주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협상에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구성 등 이견을 좁힐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스톡홀름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을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소 정해져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2월 말이지만 언제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또 장소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 스톡홀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는 이미 골라놨지만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와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고 발표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웨덴 북미 협상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그걸 채워나갈 의제 같은 내용적인 측면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예. 참고로 그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약 한 달 전인 5월 10일 저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한다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이었군요. 1년 전 이야기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자, 저렇게 한 달 전에 있었던 공개가 됐던 거를 역산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1월 말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웨덴 북미 협상팀이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장소나 시기 말고 이제 의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협상에 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협상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북미 간의 협상단을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협상팀과 먼저 비교를 좀 해보면 차이점이 바로 미국 측의 대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성김 대사가 이번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바뀌었는데 북핵 협상 분야에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전 외교관이었던 성김이 사업가 출신인 비건으로 좀 바뀐 겁니다. 예. 이 비건은 한마디로 이번 협상이 데뷔 무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도록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핵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이 비건 대표가 오히려 좀 더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예. 이런 분석들도 지금 한미 간에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건 대표에게 북핵 관련된 상당 부분의 역할들을 좀 넘겨줬고 예. 비건 역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북 정책 관련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때 하고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북미 간의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CIA와 북한의 통전부, 그러니까 이른바 정보 라인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무 접촉에서부터 외교 라인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의 수장으로 그동안 계속 협상을 또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워킹 그룹의 그 수장으로서 이도훈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상당히 긴밀한 공유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에 북미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협상장 안에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고 예. 또한 이 비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스웨덴으로 날아간 거라서 최선희 북한 측 부상과 협상을 할 때도 또 원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도훈 본부장이 협상장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가 어떤 협상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어떤 견해차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측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주목해 볼 게 장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차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협상에서는 판문점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사실상 합숙을 하면서 격리된 채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소가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실제로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이렇게 날짜를 특정한 거는 역산을 해보면 그때까지 약 한 달,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 북미 간에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그런 예. 공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만약 견해차를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입장차를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2월 말이라고 날짜를 지금 밝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스톡홀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바꿔가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 1차 회담 때 떠올려 보면은 회담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북미 모두가 좀 조심스럽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직전에
전 세계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바라봤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채널을 고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끌어모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상당히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북미 간의 어떤 입장차가 크다거나 물밑에 기싸움이 크다라기보다는 미국 내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지금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이고 또 셧다운인 상황이라서 백악관 측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